자,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여기 명리 진보, 이게 명파 명리 연구라고 되어 있죠. 요 교재 그 22페이지입니다. 그 22페이지 그 맹조를 이렇게 보면은, 맹조를 보면은, 여기 이제 갑진, 정묘, 정묘, 이민으로 되어 있죠. 예. 자, 여기 명리 진보, 여기 2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사주를 풀 때 일단 일주를 중심으로 좌우에 나한테 좋은 걸로 둘러싸여져 있는지 아니면 나쁜 걸로 둘러싸여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일간주위에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이거는 우리 저 명파명리 간지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요 간지오이, 이 간지오이 여기에 정리가 쫙 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 일주를 정묘를 중심으로 여기 이제 천간의 배치를 보니까 이 정의 입장에서 정은 갑을 가장 좋아한다고 그랬죠, 정은. 그래서 이 정이 옆에서 갑을 보면은 내 명예 명성이 먼 곳까지, 그지? 펼쳐나간다 그러고, 나를 도우는 항상 기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은 갑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또 이 정화는 하늘의 별이잖아요. 정은 하늘의 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렇게 정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정정,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한다 했죠. 근데 병은 병정을 보는 것을 내가 싫어한다 그랬죠. 태양은 우주 하나이기 때문에 하늘의 별들은 수많은 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을 많이 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자, 오히려 정은 정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요. 또, 정이 임을 보면 또 어떻다 그래요? 정이 임의 관계는. 정은 나는 하나의 점이고, 이건 하나의 큰 면이라고 그랬죠. 면적. 이거는 크고, 나는 이게 작다 그랬죠. 그래서 정이 임을 보면 내가 크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은 임을 보는 것도 기본적으로 좋아한다라고. 그래서 정 입장에서 이 천간의 별들이 다 이렇게 좋은 것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이 사주를 놓고서, 그럼 이 사람의 이 직업이 뭐냐고 잡아낸다 그러면 이 직업 유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자, 이 직업 유출할 이 방법도 먼저 항상 일주의 의학 마음을 봐야 돼요. 정묘라는 그 일주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럼 어때요? 이 일주를 이렇게 정묘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 봐봐요. 이 정은 이게 우리가 하늘의 별이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시를 논하고 학문을 논하고 막 그렇게 하죠. 또 우리가 정은 화기 때문에 화는 감성에 치우친다고 그랬죠. 감성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학이나 뭐 책이나 학문 그런 걸 대표하는 게 청화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정화가 밑에 묘를 차고, 이 묘란 뜻이 뭡니까? 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자나 글자를 나타냅니다. 이 문자, 글자를 대표하는 거지. 자, 요런 문자나, 우리가 요 문자나 이런 글자를 대표하는 게 묘라는 거예요. 이 묘해상이 어떤 묘해상에 이 글자가 쭉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이게 실이나 선을 묘해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묘를 글자나 문자를 대표한다. 이렇게 상을 나타냈을 때. 그럼 어때요? 그럼 이 두 가지 간지를 묶으면은 이 하늘의 별과 글자가 같이 이루어졌잖아요. 자, 하늘의 시간, 지지는 공간. 자, 이거 천간과 하늘이 땅을 내가 통제 관할하고 있는 거잖아요. 별이 묘를 관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묘 요 자체를 우리가 또 다른 도교나 불교에서 이 문창제군. 자, 이 신인데 문장을 맡은 신, 학문이나 문장을 담당한 그 신을
칭할 때 이 정묘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묘를 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논어의 제자 공자로 할 때, 이게 신을 칭할 때 정묘를 이 공자라도 칭한다는 거지. 그럼 어때요? 그래서 이런 문장과 학문, 글 쓰는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난 그런 재주를 갖고 있는 게 요 정묘의 요 본성이라는 거죠. 본질. 여기에 뭐가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 내재된 본성을 내가 잘 펼치느냐, 펼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좌우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해됐죠? 자, 이거. 먼저 한 사절 볼 때 일주가 어떤 본질적인 내재적인 마음이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여기서 정묘를 공자라고 칭하죠. 또 그러면 이 재능이 비범하다 했죠. 여기 또 문장을 대표하기도 했죠. 문장. 그지? 여기서 재능이 비범하다는 거는 왜 그럴까요? 정묘잖아요. 정묘잖아. 그러면 이 앉은 게 이게서 묘목을 내가 깔고 앉아야 되나? 묘목은. 이 좌우묘유의 함합, 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 묘목이라는 거 어때요? 이게 봄을 대표하는 거잖아. 이 봄에 항상 묘는 가장 왕성한 봄의 기운이 하늘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걸 대표하는 게 요 묘목이잖아. 또 한 가지에 몰입하고 한 가지에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이 묘잖아, 묘. 그러니까 이런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아주 비범하다라고. 특히 아까 정묘는 문장이나 여러 학문과 관련된 그런 곳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 직업이 뭘까 할 때, 그러면 그냥 이게 뭐 소설가나 작가일까요? 그것도 옆에 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일간이 정이 있는데 나하고 가장 밀접한 것은 먼저 일간이 내가 합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합을 하고 있죠. 그럼 내가 이 합을 따라간다는 거야. 합을.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내가 정임합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정임합을 하고. 그럼 일간이 나하고 여기서 이 관 있잖아. 관하고 합했잖아. 이 관이 요 임목을 차고 있는 요 관이죠. 예? 자, 이거.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천간과 지지를 이제 같이 보는 이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천간 따로 지지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통으로 보는 습관. 이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게 정입장에서 임수는 관성이잖아요. 관성이면서 이게 정관을 나타내죠. 정관.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사주가 관이면 우리가 대부분 이제 공직, 직장, 관성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관성도 천간에 이 드러난 이 관성이 힘이 있냐, 힘이 없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 관이 이미 인에 앉았기 때문에 요 임수관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앉는 거하고 이민하고 이렇게 정이 있고 이렇게 임신이 되는 거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요거는 신금 임수를 생하잖아. 이거 힘이 있잖아요. 이거 그럼 요 임수의 요 성량이 판이하게 틀리다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맹파에서 하는 얘기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요 관살이, 자, 이렇게 관살이 허투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맹해라 그러죠. 맹해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맹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살이 허투하면 맹해나 맹성을 대표한다.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서 요 임수라는 것은 정묘일주에 요 관이 허투됐잖아. 그럼 요거는 직장보다 뭐 내가 공직이나 직장보다 요거는 명예를 대표한다라고 요렇게 얘기합니다. 명예를 대표한다. 관이. 자, 요게. 그럼 이 명예가, 중요한 명예가 요 임목을 차고 앉은 거잖아요. 임목은 이 호랑이잖아요. 그러면 이 호랑이는 가만히 있지 않죠. 막 밖으로 나돌아 다니는 거잖아요. 내가 먹을 곳이 있으면 가서 탁, 항구에 물어버리죠. 그러면 이 명예를 위해서 동분서주, 호랑이처럼 날뛰어 다닌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사주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명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이 아주 강하다라고. 이거 이해됐죠? 자, 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간섭부터 명예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연주에 이 갑진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여기서 어떻게 통변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정화 입장에서 갑목은 우리가 정인이잖아요. 정인. 인성이죠. 인성. 그러면 여기서 인성의 본질, 인성이 대표하는 게 이런 책도 되죠. 책도 되고, 우리가 옷도 되고, 인성을 대표하는 게 뭐 이렇게 차량도 되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 인성이. 근데 이게 중요한 요 인성인데, 상을 보니까 요 갑목 인성이라는 거지. 자, 갑인성이라는 거지. 갑인성이 뭐냐 할 때. 그럼 항상 간접으로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 갑의 본질은 내가 이렇게 대장을 나타내고, 갑의 본질은 내가 이게 우두머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서 이 갑을 내가 관찰사라고 그러고, 관찰사. 내가 주민들을 내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갑목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이걸 갑목 대장. 그럼 이 갑목이 여기 진을 내가 깔고 앉았잖아요. 진. 그럼 진이라는 뜻이 뭡니까 할 때? 진은 요 정화 입장에서 요 안에 수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진의 본질은 물을 저장해 놓은 것이잖아. 그럼 이게 광고란 말이야. 광고. 그럼 이 진은 광고라는 게, 광고. 그러면은, 진은 큰 건데, 관의 고죠. 광고라는 것은 이런 어떤 규칙, 그런 것을 관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토의 그 무토가 그걸 이걸 딱 움켜 매고 있는 그런 상이라는 거죠. 자, 그 말은 여러분 잘 봐요. 이 대장 우두머리 관찰사가 요 인성이면서, 인성에는 여러 종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관을 모아놓은 곳이잖아요. 그게 이 갑목이 진을 통제 관리하잖아요. 이거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그러면은 이 갑목이라는 것은 내가 우두머리로서, 내가 대장으로서, 관찰사라서 이걸 진을 통제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이 체계상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뭡니까? 사람들을 통제 관리하거나, 이런 규칙이라든지 법, 규범, 그런 상을 나타내는 게 여기서는 이 갑진의 상이라는 거지. 요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갑진을, 여기서는 이 갑진을 법, 규범이라든지, 이런 법 조항, 법률 조항, 이런 법률 조항을 나타내는 그런 상이라는 거지. 요거 여러분 이해됩니까? 요거? 자, 이건 핵심은 이 갑목이라는 요 상을 여러분 알아야 요게 나온 겁니다. 갑목 요 인성이면서 책이나, 원래 인성은 책이나 옷차락을 나타내는데, 갑목이라는 거지. 갑목은 대장, 우두머리, 관찰사잖아. 그럼 내가 이런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을 통제 관리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갑이 진을 차고 앉았기 때문에, 이 광고를 내가 자, 토는 뭡니까? 진은 수를 내가 딱 통제 관리한다는 거지. 인묘는 진은 무토가 수를 통제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갑진의 요상이 법규범, 주민들을 통제하기 법규범, 법률조항, 법좀, 그런 상을 나타내는 게 갑진이라는 거지. 그게 정갑을 좋아한다고 그래. 그럼 내가 이걸 내가 쓴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네. 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러분 또 이제 공부가 되신 분들은, 자, 그럼 아까 이 말했듯이 이 묘목이라는 거 다 이게 문자가 되고, 문자나 이 글자를 나타낸다 그랬지. 이게 문자나 글자, 이게 중복되어 있잖아. 이게 중복되어 있죠. 그럼 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이게 이제 문장이 되기도 하죠. 문장이 되기도 한다라고. 그러면 이 사주의 요 의향이 또 이걸 또 우리가 세력으로 볼 때, 자, 음양을 나눠서 세력으로 볼 때 이 목의 세력이, 목화 세력이 진을, 이걸 내가 통제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말은 이걸 내가 쓰겠다는 의미가 있죠. 이게 묘진천에서 막 이걸 쓰겠다는 거지. 자, 또 그러면서 십성으로 보니까 나한테는 정할 때 나한테는 이게 상관이라는 거지. 상관. 그럼 이런 식상 상관은 또 법과 대항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갑진과 이민의 상을 보고서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저를 변호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 항상 법 조항을 항상 내가 묘진천으로 법 조항을 내가 막 책을 보면서 이게 연구가 그렇게 한다는 거지. 법 조항을 보면서.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은, 자, 이 관이 허투되어 있기 때문에, 관의 허투는 명예를 나타낸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유명한, 인기를 쫓아가는 유명한 변호사다라고. 그럼 이 사람이 정면한 요상이 두 개나 있죠. 그래서 공자와 마찬가지로 문장 쪽에 글을 쓰고 이런 것이 타의 추정을 불허할도록 뛰어난 재주가 있다라고 이렇게. 자, 요 핵심 이게 왜 법규문 법률 조항이 되는지. 이 간목은 대장이 되고 우두머리가 관찰사가 되고, 이거는 관고죠. 그럼 이거는 이게 모아놓은 것이 되잖아. 그걸 내가 갑이 통제 관리하는 거지. 그럼 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가 또 국가 자리에 있잖아. 국가 자리에. 그럼 이게 또 국가의 문서, 이런 국가의 규정,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법률 문서, 규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 이해됩니까, 여러분? 사주를 이렇게 푼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와 또 비슷한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자, 우측에도 봐. 요거는 우리 명파 책 교재에 있죠. 갑오, 정묘, 이민. 요 사주도 어떨까요? 자, 요 사주도. 요 사주와 요 연지 한자만 틀리잖아요. 참 신기하게도 요 사주도 유명한, 아주 인기를 쫓아가는 유명한 변호사라는 거예요. 참 이 사주가 신기하죠? 자, 그럼 이거는 왜 또 유명한 변호사일까요? 자, 똑같이 이게 이제 사주를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주를 어떻게 풀어내는 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주를 풀 때 기본 공식은 여러분들이 막 어디 가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사주를 풀어내는 그 공식에다 여러분들 풀어낼 수 있는 그 힘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산수를 배우고 수학의 기본 원리를 배우잖아요. 예? 수학의 기본 원리를 배우잖아. 그러면 이건 누구나 다 배우잖아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막 이 수준 차이가 천냥지차잖아요. 그지?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명리 진보를 여러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력을 끌어올릴지, 어떻게 통변해야 할지, 그런 원리뿐만 아니라 그 실제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유명한 학금양, 그 명사 스승이 그 통변했던 그런 내용들이 책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꼭 여러분들 이거 한번 책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명리를 제대로 배우려고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책 한 권이면 여러분들이 막 깊이 파보십시오.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게 이 책 한 권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요 유명한 변호사, 갑오, 정묘, 이민. 이것도 유명한 변호사는 똑같이 어때요? 네 사주의 의향이, 아까 똑같죠? 정정이 두 개 있고, 정은 갑을 보면 아주 좋아한다 그랬죠. 요 이민도 좋아하네. 천간의 배치가 다 좋은 거 돼 있어. 주변 환경이 좋은 환경이다라고. 그럼 핵심은, 그럼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할 때 정임합이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임을 내가 쓰고자 하는 거지. 쓰는데 관이 허투됐다는 거지. 관이 허투돼 힘이 없다. 그럼 이거는 나한테는 명예, 인기를 나타내는 이 관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하나의 점이고, 이건 큰 면적이잖아. 그럼 내가 큰 것으로 큰 명예를 찾아 내가 이걸 찾아가겠다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 밑에 앉은 임목, 내가 호랑이를 깔고 앉았잖아. 그럼 호랑이는 어때?
명예 있는 곳이, 인기 있는 곳에 가서 내가 바로 내가 달려가 버린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때요? TV라든지 사람 많은 곳에서 불러주면 바로 달려가서 자기의 재능체를 펼친다는 겁니다. 왜? 호랑이가 깔고 하는 거예요. 호랑이. 네? 자, 왜? 자, 그럼 이것도 왜, 그러면, 자, 이것도 왜, 뭐, 유명한 변호사 할 때, 그럼 요 사주에도 법률의 상이 있는지요? 라고 물으면은, 아까 이 갑진도 이 법 규범을 이해했잖아요. 그럼 이 갑오나, 자, 여기서 요 갑오의 상을, 여기서 법 조항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 똑같이 요 일간 정화에 따라서 갑은 인성이잖아. 인성이고 갑의 상은 대장이고 관찰사죠. 국가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이 오화는 아까 학문을 나타낸다 그랬지, 학문은. 여기서 이제 묘가 있는 거예요, 묘. 이 묘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묘가 만나면 어떤지 할 때. 자, 이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맹파체 묘가 만나면 묘파한다 그래, 파. 파는 기본적으로 나쁜 뜻도 있지만, 좋은 뜻은, 자, 여러분, 좋은 뜻은 문장을 풀어 헤친다. 이해가 안 된 것을 파헤친다. 막 법조문이 누더기가 될 정도로, 법조문이 다 떨어질 정도로 법조문을 찾아본다. 그게 요 묘파의 상이라는 거지. 여러분, 자, 여기서 묘목은 인성이잖아. 묘목은 요 인성이라는 거야. 인성이란 맞지? 인성은 내가 책이 되는 거죠. 책이, 이 오화는 학문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만나면, 또 묘가 두 개 연결되니까 문장이 되는 거죠. 이 묘파면은, 요 갑은 어때요? 이거는 이제 정규적인 국가를 통치하게 한 이 법 문서가 된다는 거지. 여기서 묘파는, 그걸 내가 막 파헤친다라고 막, 그지? 그래서 사주 조합이 안 좋으면 여러분요, 여기서 이 여기서는 묘파가 법조문을 풀어 헤치고 법조문이 다 떨어질 정도로 몰입한다. 이 책을 이게 넘기면서 공부하는 상이지만, 이 사주가 안 좋아버리면, 이 인감이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쓰레기 줍는 사람, 우리가 버린 책 있죠. 옷이나 책이나 그걸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수거하는 사람의 상도 있다는 거야. 이 천간의 상이 안 좋으면은, 여기는 이 묘파가 법조문을 해석하고 법조문을 풀어헤치고 법조문을 이해하는 그런 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도 유명한 변호사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또 밑에 이 사주는 이 연을 이리 갖고 있고 요 시주만 틀려. 그럼 이 사주는 어떨까요? 이 사주 똑같이 법률을 공부했는데 똑같이 법을 전공했는데 이 사람은 법원장이 됐다. 법원장. 자, 똑같은 사주인데 요거는 이민시고 요거는 갑진시인데 왜 이 사람은 왜 법원장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됩니까? 왜 법원장으로 갔는지. 자, 아까 정이 옆에서 바로 옆에서 갑을 봤잖아. 그럼 나의 인성이잖아. 이 진을 차고 앉았잖아. 요 진을 차고 앉았죠. 그러면 여기서 갑은 나라는 거지. 내가 이 진을 통제 관리하겠다는 거야. 이 관리는 이거는 관고잖아. 관고. 진은 광고잖아. 관을 대표하는, 관을 모아놓는 것을 내가 통제 관리하겠다는 거야. 이 사람은 법원 쪽으로, 법원장. 관들을 모아놓는 곳에 내가 대장이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간목의 상이 대장 우두머리라고 그랬잖아. 그걸 내가 진을 위에서, 하늘에서 땅을 통제 관리하고 있잖아. 그럼 이 진은 관들을 모아놓는 곳이잖아. 거기에 내가 우두머리라는 거지. 그럼 이런 사람은 최고지위까지 올라간다. 이 사람은 법원장이 된 사람이다. 여기서는 똑같이 요 상은 법조항, 법률의 상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공부를 여러분들 공부하면 화가 용신인지, 수가 용신인지, 목화운이 좋은지, 금수운이 좋은지, 그렇게 물으면은 우리가 참 답하기가, 또 이 두리뭉실한 답이 될 수 있고, 그냥 땜빵동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이렇게 제대로, 디테일하게, 아주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실력을 이끌어주는 이 맹팔맹리입니다. 이 맹팔맹리 한국에 들어온 지 벌써 한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기존 전통맹리만 하던 사람들의 그 실력 수준을
거의 한 4~5단계를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여러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괜히 막 자칭 뛰어난 막 자기가 최고다, 자기가 도사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봐서 정말 그분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인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22페이지는 요 맹조 요걸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자 수고했습니다. 자, 맹리진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맹리진보는 아마 2013년도경에 한국의 이제 상업문화사에서 아마 처음으로 이게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의 진가는 실전 상담용, 그야말로 고급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리 초보자들이 맹리 진보를 읽고서 이해하기란 굉장히 난해한 수준입니다. 자, 또 그 뜻은 이 맹파의 이론들이 맹파의 진짜 귀중한 말 그대로 진보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들은 목차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제 상업문화사에서 출판됐다가 요번에 학산출판사로 이렇게 바뀌어서 발행을 했습니다. 예, 가격도 그전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죠. 이제 지금 정가가 34,000원이고 이렇게.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맹리진보는 이 책의 내용은 이제 당근업 성시행이 맹파 맹리의 큰 스승인 학금량 성시험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비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맹파 원저자가 기존 맹리를 공부하는 중에 이 학금량 성시행님한테 들은 그 통변들을 자기가 연구한 그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 게다가는 또 나아가 맹사일법 핵심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지, 이 책에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아마 그야말로 이 보물 같은 책임을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주요 내용 중에 한 몇 가지만 목차를 내가 뽑아봤습니다. 맹리진가라든 맹리진가. 이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스승들을 만나서 맹리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난 스승이 정말로 진짜냐? 제대로 그분이 진짜 공부한 사람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놨습니다. 요 맹리진가를 여러분들 보고서만 무릎을 칠 것입니다. 맹리진가 내용 안에 사주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원리들도 여기에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빈주 관계는 이 공간으로 볼 때 나의 공간과 남의 공간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나눠서 우리가 이 사주를 풀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의 공간과 남의 공간, 내가 남의 공간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또 나의 공간에 있는 나는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빈주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지허실 굉장히 중요하죠. 간지허실은 이거는 이제 간지허실의 핵심은 우리가 이 변화를 보는 거다. 변화. 또 그 다음에 이게 십신의양. 우리가 식관들이 식신, 상관, 인성, 평관, 정관 이런 것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그 의향을 알면은 사주를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 이 책의 십신의양을 보면 또 여러분들이 한 무릎을 칠 것입니다. 또 간접문이라 때 간접문은 특히 이제 여자 사주에 많이 적용됩니다. 이 말은 이 직역을 하면 제의 문이 닫혔다는 거. 이 간자는 닫을 간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자 사주에 간접문이 있는 사람들은 혼자 독신이 된다든지 또 선임이 된다든지 수녀가 된다든지 아니면 남자를 멀리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간접문일 경우에 여자의 재성은 남자한테 정을 주는 것인데 이 재성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남자를 멀리하는 것이 간접문이다. 이런 것들. 녹반도화. 또 특히 이제 여맹사주에 록이 있는 사람들. 이 록이
이 재성과 관련성을 갖거나 관살과 관련성을 가질 때는 쉽게 여자가 이렇게 도하에 말 그대로 쉽게 이제 남녀 간의 애정관계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록반도화. 이 상관과 함께는 원래 이 상관의 성향이 이 권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주를 보고서 상관이 관을 잡으러 가냐 안 가느냐, 관을 잡으러 가서 관을 잘 잡고 있냐 없냐, 자 그런 동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과 함께 이루어진 거에서 내가 높은 지에 올라가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 말고 또 많은 목차에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뭐 이게 본인의 사주를 통해서 부모를 본다든지, 본인의 사주를 통해서 자녀의 정황을 본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 하여튼 이런 등의 내용은 독자분들께 한 차원 높은 이런 명리 지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게 이제 한마디로 명리 진보의 핵심을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 그다음 볼게요. 이 명리학의 이치는 심오하여 그 깊이를 알기 어렵다. 그러나 이 책은 독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차근차근하게 읽어 나간다면 쉽게 이해할수록 설명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이거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참 이 책이 잘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눈 팔지 않고 우직하게 학습을 한다면 명리학의 높은 경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 책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이 책을 읽고 나면은 명리의 최고 반열에 이런 책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쭉 그냥 명리 진보에 대한 맹조를 내가 설명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같이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이걸 보고서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 책을 한 권 구입하는 건 34,000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막 강의를 들으려고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가죠. 여러분들 우선 이 책을 구입해서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마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명리 지식이 아마 높은 단계에 올라가 있음을 여러분 자신이 깨달을 수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고맙습니다.